자, 추기모 7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도 7회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것 같은데, 왜 7회인데 거의 다 왔나요?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촬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1회, 14회 이렇게 가운데로 몰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현강생들은 1회 초반부는 여기 현장에서 시간 재고 피드백 받고 있고요. 이제 뒤에 14회차부터는 이제 숙제로 스스로 풀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7회 정도 되면 이제 딱 중간이겠죠? 그럼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거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 회차도 어디가 조금 모자란지 잘 스스로 판단하시면서 끝나고 오답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7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ABC 삼각형을 딱 주고 난 다음에 AB랑 AC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주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B랑 AC가 똑같다 놓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자, 그럼 AB 길이를 볼 거니까 1과 마이너스의 차이는 3이니까요. 9가 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 2랑 마이너스의 차이는 4니까 16이 오고 굳이 루트는 붙일 필요 없을 것 같아. 오른쪽도 루트를 안 붙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AC니까 1과 K의 차이니까요. K 빼기 1의 전체 제곱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2랑 마이너스 1의 차이는 3이니까 그쵸? 9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럼 9랑 9가 똑같으니까 K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16이 되면 되니까요. 그럼 K 빼기 1은 뭐랑 같아? 그렇죠.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게 확인되겠죠. 자, 그럼 K 같은 경우에 양변에 1을 더하게 된다면 5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면서 K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K는 양수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K는 답이 뭐다? 그렇죠. 5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1차 방정식이면 당연히 직선을 주는 게 당연하겠죠. 자,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얘들아, 그럼 X축, Y축이랑 둘러싸인 넓이는 X축과 Y축과 만난다는 거니까 요 말을 보는 순간 너네들이 절편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기 있는 일반형을 우리가 절편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건데 요것도 많이 했었죠. 자, 갑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6k로 넘겨서 나눠주시게 된다면 봐봐 얘들아, 절편이 나오는 식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야 돼. 쟤를 2x 빼기 3y가 몇이다? 마이너스 6k니까 자, 오른쪽을 1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 1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3k분의 1x 플러스 2k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각각의 분모가 x절편과 y절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양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 y절편은 양수가 될 거고 x절편은 음수가 될 거니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자, x축과 y축을 딱 그렸을 때 마이너스 3k는 여기쯤 있겠네. 음수. 그리고 2k는 이쯤에 있을 테니까 직선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다. 생각할 수 있을까? 그치? 그럼 자, 여기 넓이를 12라고 줬으니까 직각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길이는 당연히 3k가 될 거고 2k가 되면서 넓이 12는 2분의 1 곱하기 2k 곱하기 3k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시면 2랑 2는 약분되고 3k 제곱이 12가 나오니까 k 제곱은 4가 나오겠죠. 자, 그럼 k는 양수라고 했으니 2로 계산하시면 마무리가 되면서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x축, y축으로 둘러싸였으니 절편은 우리 이렇게 오른쪽을 1로 만들어서 푸는 거 연습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3번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해봐라. 그럼 우리 길이를 잘 비교를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 얘들아, AB도 한번 구해보고요. 우리 BC도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 CA까지 한번 싹 다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근차근 가볼까? 자, AB의 길이는 얘네들의 차이가 3이고 자, 봐봐. 얘네들의 차이가 3이고 얘네들의 차이 4니까 그냥 바로 5라고 해도 되겠죠. 안 되니까 바로 가자. 자, 3의 제곱이니까 9, 4의 제곱이니까 16 해서 루트 25니까 5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BC 볼게요. 자, 얘 차이가 5니까요. 루트 25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 차이는 10이니까 100이 나오면서 125가 나오겠죠. 자, 루트 125는 정확히 말하면 5 루트 뭐가 돼? 25 곱하기 5니까 5 루트 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까요? 그래서 자, 25 곱하기 5가 125니까 자, 그 다음 CA 볼게. 얘네들의 차이는 8이니까 88에 64가 나올 거고 그 다음 66에 36이니까 100이 나오네? 그럼 10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얘 지금 딱 비율을 봤을 때 얘는 1대 루트 5대 2가 나와요. 1대 루트 5대 2? 이게 무슨 뜻이지? 뭔가 피타고라스가 먹힐 것 같죠? 자, 그럼 가장 긴 게 BC니까 BC를 이렇게 그렸을 때 A가 몇 도? 90도인 곧 BC가 빗변인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가 먹힐 것 같으니 여기선 각도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보는 건 길이로 잘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직각삼각형 옆에 얘들아 이등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직각 이등변이 나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포물선 y는 x제곱 빼기 4x를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L'을 만든 다음 자, 그러면 L과 L' 사이에 거리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차근차근 해볼게. 그럼 어쨌든 나는 L'을 알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2차 함수부터 볼 건데 얘들아 평행이동이니까 절대 뭐가 안 바뀌어? 모양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꼭지점만 잘 계산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 한번 따라가 볼게. 얘들아, x제곱 빼기 4x니까 얘는 x 빼기 2의 전체 제곱이 오고 플러스 4니까 4를 빼주시면 될 것 같아. 괜찮아? 자, 그럼 얘는 2,-4라는 꼭지점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얘를 평행이동했을 때 이 친구를 잠깐 바꿔주시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나오겠죠? 그럼 플러스 1이니까 빼기 2가 필요해야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가 관찰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했다.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그럼 자, 가보자. 그럼 얘는 똑같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대로 계산하시면 자, x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들어갈 거고 4, 그 다음에 y 대신 y 빼기 2가 들어가 주시면 되겠다. 자, 는 0까지 써줘야 되겠죠? 여기 는 0이 어디 도망갔죠? 그래서 자, 그럼 정리해보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럼 L'은 뭐냐면 정리해볼게. 자, 3x 플러스 마이너스 4y가 될 거고 플러스 9 플러스 8 그건 뭐야? 플러스 17 17 더하기 30이니까 47은 0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 자, 얘도 마찬가지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둘이 평행할 거야. 모양은 안 바뀔 거니까. 자, 그럼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를 구할 때는 제발 상수항의 차이를 이용하기 전에 요런 개수들을 확인해봐요. 완벽히 똑같으니까 바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거리 D는 자, 어차피 9 더하기 16 9 더하기 16이 똑같으니까 5분의 절대값 얘네 차이 누구? 17이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5분의 17이 나오는 게 될 것 같아요. 됐어? 근데 5분의 17을 지금 소수점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3.4가 나오게 되겠지요.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꼭지점만 잘 움직여 주시면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를 구할 때는 개수가 똑같이 맞춰진 상태에서 해야 상수항의 차이가 먹힌다라는 것까지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보시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줬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한쪽에서 한쪽만 잘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4. 자, 여기서 뺐으니까 k 플러스 3이 나올 거야. 괜찮아? 자, 이게 뭐보다 커야 된다고? 그렇죠. 2분의 3보다 커야 된다. 여기까지 잘 처리하시고요. 그럼 곱하면 되겠죠. 자, 양쪽 곱하면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얘는
애초에 양수들을 곱할 거니까 4를 곱할 거니까 부등호 방향은 괜찮아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곱하니까 양변에 4를 곱하면 k 플러스 3이 6보다 작고요. 그럼 k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정답은 5번 처리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조금 강조하는 데다가 기울기 문제에서 자, 검토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줄 거야. 자, 검토. 이거 뭐냐면 그래프. 왜냐면 이게 수식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래프로 한 번만 체크를 해볼게. 이게 뭔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X축, Y축을 이렇게 한번 그렸을 때 한 번만 체크를 꼭 해주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이게 뭐에 틀릴 수 있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하면 대충 이쪽에 있을 거야. 그리고 2, K가 뭐 대략 2K면 자, X가 2가 여기 있을 거고 K가 어딘지 몰라. 그럼 2분의 3이 뭔가 이런 기점이든 K가 3이 된다는 건, 자, K가 3이 되면 뭐 대략 이렇게 여기 3이라고 해볼게. 여기 3일 때 얘가 기울기가 2분의 3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보다 커지면 위로 올라갈 수 있구나. 그래서 그림을 그렸을 때 기울기가 점점 커질 수 있네. 됐어? 그러니까 얘는 딱히 수식적으로 처리할 게 따로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요거 하나 챙겨가시고요.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선생님께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평행사변형이다라는 건데, 자, 그때 꼭지점 2의 좌표, 곧 얘를 한번 구해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평행사변형 DEFG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놈은 위에 있는 놈을 평행이동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는 걸 찾아볼 건데요. 자, 그럼 얘들아, 일단 서로 알고 있는 점을 볼까? 아, 지금 B 좌표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F 좌표도 알고 있어. 당연히 저 그림상에서 요 B 좌표랑 F 좌표가 둘이 평행이동했다라는 관계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뭔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모양이 안 바뀌는 지점이 똑같을 거다. 자, 그러면 B가 지금 마이너스 1,7이 나오고요. 자, 그럼 그때 F가 뭐가 나오냐면 F가 2,4가 나왔어. 그럼 생각해보자. X를 얼마큼 평행이동해야 돼? 그렇죠. X를 3만큼 이동시키고 Y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시켰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우리는 그럼 이제 누구를 움직이면 1을 구할 수 있냐면 똑같은 원리. 아, A를 구해야 되는구나. A를 똑같이 이렇게 이동시키면 2가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A 좌표는 주지 않았어. 나한테 준 거는 B랑 C야. 자, 그럼 여기서 당황하시면 안 돼요. B랑 C를 줬다고 해서 A를 못 구하는 게 아니지. 여기 있잖아, 얘들아. 문제 잘 읽어. 5잖아, 5. 아, 이거 5 숨겨놨어. 이거 5 숨겨놨어. 5는 0,0이잖아. 그치? C는 마이너스 4,2잖아. 그럼 B는 얘까지 줬으니까. 자, 평행사변의 특징이 뭐죠? 그렇죠. 두 대각선의 교점이 중점이 될 수밖에 없죠. 곧 이렇게 둘이 이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각각 중점이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럼 A 좌표를 구할 때 우리 중점식을 잘 구하면 되니까 뭐냐면 그냥 자, C의 좌표랑 A 좌표를 더하세요. 그거는 B의 좌표랑 O의 좌표랑 더한 거랑 똑같다 놓고 풀면 되겠죠. 어차피 2로 나눠도 똑같을 거니까. 자, 그럼 C의 좌표랑 A 좌표를 더해볼까? 자, 몰라. C는 아직 모르니까, A는 아직 모르니까 모르고요. B랑 O는 더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B랑 O랑 더해봤자 어차피 마이너스 1,7 아닌가? 얘는 원점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4,2에서 요 A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1,7이 나오면 돼요. 자, 그럼 A 좌표가 바로 나오겠네. 자, A는 3,5가 나올 거야. 그래야 마이너스 1, 7이 되는 거니까. 그럼 자, 나는 이제 1을 구하고 싶으니 그대로 여기 있는 평행이동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3만큼 이동하면 2는 뭐가 돼? 6, 그 다음에 마3만큼 이동하면 2가 되면서 6,2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평행사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시 대각선의 교점이 중점이 될 수밖에 없다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숨어져 있는 O를 잘 찾아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은 우리 4차 방정식, 우리 공통수학 1 때도 했었죠. 4차 방정식의 근 중에 양수인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둔대요. 자, 그러면 저거를 인수분해부터 해야 되는데, 얘들아,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기차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보기차식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치환해서 풀기로 했죠. 자, 그럼 다시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서 그럼 얘는 t제곱 빼기 5t 플러스 4는 0. 자, 근데 솔직히 센스 있는 친구는 그냥 바로 계산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얘는 t 빼기 1과 t 빼기 4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겠고, 그럼 여기서 이 근은 여기서 잘 봐야 돼. 내년에 이제 고2 때 되면 또 이것도 헷갈려 합니다. 근은 누구 거? x 거. 근데 나 지금 누구? t를 구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t 대신에 다시 원래 있었던 x제곱을 그대로 대입하게 된다면 x제곱 빼기 1과 x제곱 빼기 4는 0이다.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또 각각을 합차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x가 뭐뭐나 마이너스 1과 1 그리고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됐어요? 그럼 양수근 누군데? 아, 1하고 2네. 자, 그러면 알파 베타가 1인지 2, 1인지 모르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 아,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줬기 때문에 얘가 2가 되겠고 베타가 1이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그때 점 A는 알파, 베타라고 설정을 해놨으니 그럼 A가 몇, 2,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랑 원점까지의 거리니까 그냥 OA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루트 뭐야? 4 더하기 1이 되면서 얘는 루트 5가 돼도 상관이 없겠다. 자,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3번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좌표들마저도 그냥 어떤 인수분해나 방정식 구조로도 이게 문제를 낼 수 있으니 그냥 경험을 해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내본 거니까요. 뭐 많이 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설마 보기차식을 못 풀지는 않겠죠? 못 풀었으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는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자. 이때 두 직선 AG와 BG의 방정식이 각각 2x 플러스 y 빼기 1은 0과 x 빼기 y 빼기 2는 0일 때 직선 AB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네. 그럼 얘들아, 직선 AB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뭐를? AB를. 자, 그러면 A랑 B를 좀 설정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 어쨌든 얘들아, AG랑 BG면 그림을 잠깐 볼까? 무게중심 문제니까 한번 볼게. 예를 들어 이렇게 쭉쭉 있을 거야. 그럼 자, 질문해볼게. 여기 O가 있고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무게중심이니까 당연히 얘들아 G는 저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럼 볼게요. AG가 이렇게 있어. 중선. 그럼 얘도 B도 중선. 그럼 이미 둘이 이었을 때 여기가 G가 나올 거거든요. 괜찮겠어? 그럼 일단 A랑 G를 뭐해서 연립해서 G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G 구해볼까요? 자, 그럼 G 구해보시면 자, 둘이 바로 더하면 되겠다. 바로 더하면 3x 빼기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됐어? 자, 3x 빼기 3이니까 뭐래니? 플러스 1이죠. 1 나오죠? 1 나오시면 y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아, 무게중심은 G가 마이너스, 아니 1,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이때 A랑 B의 기울기를 정확하게 구해야 될 거니까 A랑 B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얘들아, 어쨌든 A도 어디 위에 점이냐면 여기 위에 점일 거야. 됐어? 그 다음 B도 마찬가지. B도 여기 위에 점일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얘들아, 봐봐. 그러면 내가 지금 Ag의 좌표를 어떻게 설 거냐면 AG는 Y는, 잘 봐야 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난 이제부터 A를 뭐라고 잡아? 그래, 그냥 A, 마이너스 2A 플러스 1로 잡으세요. 괜찮겠어? 다음 B도 볼까? 얘들아, B라는 좌표도 Y는 X 빼기 2잖아. 그럼 얘도 B라는 좌표를 B, B 빼기 2로 잡으세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G가 1, 마이너스 1이니까요. 여기서 뭐 하면 돼? 아, 여기 무게중심은 0,0이니까 여기서 기울기 구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당연히 기울기가 똑같이 나와요. 그럼 우리 무게중심은 세 가지 떠올리시면 된다고 그랬잖아. 뭐,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 아, 이 좌표들을 싹 다 더했을 때 저 1,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는데 0,0이잖아. 다 더해볼까? 그럼 3분의 A 플러스 B가 나오겠죠. 어차피 0,0은 더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3분의 다 더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빼기 1이 나올 거야. 근데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고? 1, 마이너스 1이랑 똑같아야 되겠죠. 자, 마지막 결론만 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만 해볼까? 그럼 A 더하기 B가 뭐예요?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빼기 1은 마3이 나오겠죠. 됐어? 자, 그럼 정리하면 얘 플러스 1 플러스 1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둘이 뺍니다. 둘이 빼면 3a는 5가 나오면서 a가 3분의 5가 나올 거야. 그럼 a가 3분의 5면 b는 3분의 4가 나오겠죠. 괜찮겠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a, b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바로 갑시다. 자, 그러면 a랑 이제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니까 자, a 구해볼게. 자, a는 3분의 5 콤마. 자, 그대로 대입하면 3분의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3분의 7이 나올 거야. 그 다음 b는 3분의 4 콤마. 자, 3분의 4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기울기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3분의 5에서 3분의 4를 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7에서 뺏는 거죠? 그럼 플러스 3분의 2가 나오면서 뭐 하시면 돼요? 위아래 3씩 곱해주면 얘가 5 빼기 4로 바뀌니까 1분의 얘도 3, 3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면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5로 결정이 나겠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무게중심이 나오면 중선이나 이런 것들 다 써먹으시면 되겠고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B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AB의 좌표를 조금 찾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는 자, 원을 대칭 이동시킬 건데요. 처음에 원점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에 직선 y는 x에 대칭 이동한 원을 y축과 뭐 이렇게 만난대요. 그럼 일단 대칭 이동한 원부터 조금 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자, 무슨 생각? 원은 대칭 이동하면 중심들은 계속 움직일 거야. 그렇지? 평행 이동을 하든 대칭 이동을 하든. 근데 반지름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자, 그럼 난 이제부터 여기서도 마찬가지. 반지름은 전혀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얘 표준형으로 구해서 일단 뭐부터 구한다? 중심과 반지름부터 빨리 구할 것 같아. 자, 해볼게. 얘는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 플러스 y 제곱이 나오고요. 4에서 뭘 더해야 돼? 9를 더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 잘 봐. 반지름은 루트 13으로 계속 고정이 될 거야. 괜찮아? 그럼 이제 중심만 옮겨주면 돼. 자, 갑니다. 지금 첫 번째 중심이 마이너스 3,0인데 얘를 원점 대칭할 거야. 얘들아, 원점 대칭하면 뭐가 되지? 부호만 바꾸겠죠. 그럼 몇 콤마 몇? 그렇죠. 3,0로 바뀌겠고 y는 x 대칭할 거니까 뭐가 돼? 그렇죠. 0,3인 중심이 되겠고요. 그러게 반지름이 루트 13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됐어요?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 그림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그 원이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이 루트 13인 원이 y축과 서로 다른 조점에서 만난대.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까?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y축이랑 자 0,3이 뭐 여기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 y축은 뭐야? y축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 얘들아, 0은 뭐야? x0은 y축이죠. 뭐야? 그럼 그때 그 a랑 b를 구하라는 거잖아. 이 ab의 선분의 길이잖아. 요거 그림을 조금 먼저 니네한테 막 그려보게 한 다음에 이러라고 한 문제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 ab의 길이는 곧 그냥 무슨 기름? 무슨 기름이래. 무슨 길이? 지름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반지름이 루트 13이니까 선분 AB의 길이는 2루트 13. 지름의 길이랑 똑같다. 이렇게 놓고 풀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어? 자, 이것도 이제 뭔가 본인들을 당황하게 하는 문제 같아요. 그쵸? 근데 흔들리지 마시고 문제가 시키는 대로 잘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은 자, 어떤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 얘도 마찬가지. 또 뭐? 계속 쌤이 써주는 거 보이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지 직선거리인지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는 아닌 것 같아 또. 그렇지, 2차는 아닌 것 같지. 왜? 루트 더하기 루트인데 어떻게? 자, 그리고 애초에 저 구조를 해석을 좀 해볼까요? 저 구조를 해석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 뭔가 다 제곱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점과 점 사이에 거리를 의미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이미 이거 현강에서 데이터베이스 체크할 때 어떻게 했어? 일단 알려줬다. 자, 갑니다. 그럼 얘네들의 매개체인 어떤 점이 있을 건데요. 당연히 x,0으로 둘 수 있을까요? x,0. 자, 첫 번째는 얘는 x,0하고 자, 아무거나 잡아볼까? 얘는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봐봐. 플러스 4네? 4는 제곱하는 게 뭐죠? 0에서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러면 뭐 2라고 써도 돼요.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돼. 자, 싹 다 보여줄 테니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 드르륵이 안 돼. 왜? 자, 그 다음 오른쪽 봤을 때 얘 매개체인 x, 0은 공통으로 갖고 있고 얘도 4, 몇? 얘도 4, 3일 수도 있고 마3일 수도 있어. 근데 그냥 본인이 편한 거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 자,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 그 전에 x, 0이 의미하는 것부터 찾아볼까? 자, 이게 뭔 말? 얘는 x축 위의 점이구나. 다시 해석을 잘 하셔야 돼. x축 위의 점이구나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어? 자, 그러면 일단 x축을 하나 딱 그려주시는 거야. 이렇게 쭉 그려주신 다음에 자, 마이너스 1,2랑 4,3을 그려볼 건데요. 자, 마이너스 1,2는 정점, 4,3도 정점이에요. 자, 그럼 마이너스 1,2는 대략 이쯤에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4,3도 뭐 이쪽에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지금 자리가 조금 모자르니까 대략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x축 위의 점 그냥 아무개나 한번 딱 그려보는 거야. 위에다가. 자, 그럼 봐봐.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철사네. 펴야 되네. 직선거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붙이자.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x, 0 말고 x, 0으로 두고 저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두고 그 다음에 x, 0으로 두고 4, 3으로 뒀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해보시면 되죠. 그럼 봐봐. 그럼 이번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요 밑에 있겠죠? 됐어? 그래도 그럼 여기 길이 더하기 여기 길이니까 훨씬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직선거리라는 거. 그리고 애초에 얘네들이 무슨 관계야? x축 대칭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원래 뭐야? 펴야 된다 그랬지. 그럼 어차피 얘를 이미 x축 대칭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겠지. 그럼 어떤 점을 잡아도 뿔마 2, 뿔마 3을 잡아도 어차피 얘가 넘겨갈 거는 분명하니 자, 이렇게 풀었으면 운이 좋게 그냥 직선거리 구하시면 되고 만약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잡았으면 x축 대칭 이동을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직선거리를 만들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어쨌든 결론은 두 개의 직선거리니까 이 빨간색 점에서 노란색 점까지 쭉 이었을 때 요 만나는 점이 그때 그 P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동점. 괜찮겠어요? 자, 근데 어쨌든 얘네들의 직선거리를 구할 거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얘는 5야. 얘는 5야. 그리고 얘도 5야. 그러면 5, 1대 루트 2니까 쟤는 길이 최소값은 뭐다? 그렇죠. 5 루트 2로 계산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됐어? 그럼 얘도 해석이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스스로 잘 풀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X랑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있죠? 자, 근데 저거 딱 봐도 뭘 것 같아? 그렇죠. 원이죠. 자, 원이니까 한번 볼 건데요. 자, 다시 4분면을 지나야 된대. 자, 2사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저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 그림을 그려서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요. 자,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빨리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 조금 찾을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봐봐. 빨리 찾자. 그러면 x 빼기 2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 나오고 자, 선생님이 늘 했던 거. 뭐? 빼기 k. 자, 다 넘겨. 싹 다 넘겨. 그리고 4랑 16을 더할 거니까 20이 나올 거야. 따라서 반지름의 제곱은 자, 18 빼기 k가 나오면서 반지름은 루트 18 빼기 k가 나오게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 중심은 2, 마사라는 걸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y축과 x축을 그린 다음에 자, 2사분면이니까 왼쪽의 위쪽, 이쪽을 지나게끔 만들어줘야 돼. 자, 그럼 중심 찍어볼게. 중심이 2, 마사니까 2, 마사, 뭐 저 밑에 있겠다. 됐어? 자, 그럼 얘가 2, 마사가 될 거야. 자, 원이 점점 이렇게 커지겠죠. 자, 커질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커질 때 어디까지 커져야 되냐면 자, 얘를 지나게 되면 점점 원이 이렇게 둥글둥글 점점점 커지겠지? 그럼 2, 4분면 지나면 어디 딱 지나야 돼? 그렇죠. 원점을 딱 지나는. 자, 여기만 딱 지나면 되지. 자, 원이 이렇게 구성이 될 거 아니야. 자, 다 그리진 않을 거야. 코만 딱 그려볼게. 이렇게. 여기를 딱 지난 순간부터 원점을 지난 순간부터 이제 이렇게 되면 2, 4분면 지나기 시작하겠죠. 됐어?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보다는 커야 되겠네. 그치? 그럼 자, 요 길이만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요 길이는 여기가 2네. 여기가 4네.
그러면 1대 2대 루트 5니까 여기 2 루트 5가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그럼 2 루트 5보다는 2 루트 5보다는 커야 되는 거니까. 자, 해볼게. 자, 요 반지름은 R은 뭐가 돼? 아까 루트 18 빼기 K라 그랬죠. 자, 그럼 얘가 뭐보다 커져야 된다고요? 얘가 2 루트 5보다는 커져야 되니까 같으면 안 돼. 무조건 커져야 되겠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 좀 해볼게. 얘는 어차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제곱을 해도 부등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럼 18 빼기 K가 4, 5, 22고요. 자, 넘겨가시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답이 나오겠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분면을 지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림을 무조건적으로 그려주시는 게 우리 눈으로도 직관적으로 보이고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저거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점 G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근데 이제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자, 이제 무게중심이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좀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자, 선생님 눈을 강조합니다. 무게중심은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자, 3분의가 떠올라야 되셔야 된다고 얘기했어. 다 나눴을 때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2대1의 비율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중선의 교점이다. 자, 요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말이 될 겁니다. 됐어? 자, 그럼 이제 그림 한번 또 그려볼게요. 자, ABC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럼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야. 자, 그럼 다시 중선들의 교점이 될 거니까 한번 다 내려볼게. 자, 쭉쭉쭉 내려볼게요. 그럼 봐봐. 이렇게 하나 내렸어. 중선. 그 다음에 여기도 중선. 그 다음에 여기도 중선. 그럼 그때 만난 여기가 무게중심이 된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BG가 여기 G잖아. BG가 여기가 5야. 그 다음에 CG는 여기가 7이야. 여기는 6이야. 자, 그럼 삼각형이 여러 개 나오니까 이 생각도 들 수 있겠지. BC를 구하려면 그러면 선생님은 중선을 잘 이용할 것 같아. 2대1도 이용할 것 같고. 일단 얘는 뭐 이용을 못해요. 좌표가 없으니까. 괜찮아? 그럼 가볼게. 얘들아, 중선이니까 여기 잠깐 M으로 두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다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뭐 하나 더. 그럼 얘들아, BC를 구할 거면 내가 이렇게 다시 봐도 돼? 얘를 잠깐 꺼내서 삼각형을 분리시키는 거야. 왜 분리시키냐면 요 생각. 얘들아, 여기 G야. 자,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내렸지? 여기 M이잖아. 여기 B고요. 여기 C야. 근데 여기 길이가 5고요. 여기 길이 7로 줬어. 그럼 나는 중선 정리 이용해서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무게중심 나오면 중선 정리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럼 나는 얘들아 GM을 알아야 되네. 근데 GM 봐봐. 아까 뭐랬어? 몇 대면? 2대 1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가 3이 나오므로 자, GM의 길이는 여기가 3이겠다. 됐어요? 그럼 끝났죠? 뭐 하면 돼? 중선 정리 쓰시면 될 것 같아. 자, 중선 정리 기억나요? 그치? 우리 많이 써. 여기. 자, 왼쪽 제곱 25, 오른쪽 제곱 49. 몇 배? 중선이니까 2배 곱하기. 자, GM의 제곱 3이죠? 그러니까 9 더하기 내가 구하고 싶은 MC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하시면 얘는 74가 나오고 2로 약분 치시면 37은 9 플러스 MC 제곱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럼 MC 제곱은 자 넘어가 볼까? 넘어가 뭐가 돼 이거? 28이 되겠네. 자, MC 제곱이 28이니까 여기는 루트 씌우면 2루트 7이 나오겠죠? 그럼 왼쪽도 2루트 7이 나올 거니까 BC의 길이는 4루트 7로 계산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게중심 나오면 총 3가지 떠올리시고 이 중선으로 원리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중선 정리까지 연결시켜주는 연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모든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우리 반지름을 궁금해 하셔야 되겠죠. 아이고, 눈을 찔러내. 다시 반지름을 구해야 되겠지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일단 중심이 y는 x제곱 빼기 3x 빼기 1은 알겠어. 그치? 근데 자, 요 두 번째 나 조건이 되게 많이 나오죠.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거야. 자, x축, y축에 동시 접한다. 뭐라고요? 그렇죠.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줬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모든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할 거니까 y는 x 위에 있는지 마이너스 x 위에 있는지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지요. 자, 갑니다. 그럼 첫 번째는 자, y는 x제곱 빼기 3x 빼기 1과 y는 x랑 비교를 해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y는 x제곱 빼기 3x 빼기 1과 y는 마이너스 x랑도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요. 갑니다. 그럼 둘이 만날 거잖아. 야, 여기 위에 있으면서도 여기 위에 있으려면 둘이 교점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자,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아래로 이렇게 그렸을 때 y는 x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위에도 있으면서 2차 함수 위에 있으려면 교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이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둘이 연립을 하게 된다면 x제곱 빼기 3x 빼기 1은 x니까 x제곱 빼기 4x 빼기 1은 0이 나올 거야. 괜찮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x제곱 빼기 3x 빼기 1이 마이너스 x니까 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1은 0이 나오고, 그럼 둘 다 뭐가 불가능해? 인수분해가 불가능해. 그럼 잘 봐봐. 얘들 각각 판별식을 잘 때렸을 때, 판별식 때리면 얘는 4 빼기 1이니까 무조건 양수, 실근 2개 나오고요. 얘도 무조건 판별식 때려보면 1 플러스 1이니까 양수가 나와서 실근이 2개씩 나와요. 그 말은 교점이 2개씩은 나온다는 거지. 됐어? 그럼 봐봐, 얘들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게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면서도 반지름도 뭐야? 그 좌표의 절대값이 되겠죠. 예를 들어 A,A가 나왔으면 반지름도 A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을 달아줘야지. 왜? 음수일 수도 있잖아, 좌표는. 됐어? 자, 그럼 갈게. 그럼 얘들아, 이거 어차피 두 개 만나니까 내가 여기서 X를 알파랑 베타로 놓고 여기서는 X를 감마와 델타로 놓고 풀 거야. 뭔지 모르니까. 뭐가 불가능해서?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럼 우리 인수분해 불가능하면 근거계수로 넘어가기로 했었잖아. 자, 그럼 봐봐. 그러면 반지름의 알파랑 베타를 다 구할까 절대값만 구하면 되는데 어차피 제곱할 거잖아. 그치? 반지름 나오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 다음에 감마 제곱 더하기 델타의 제곱만 구하시면 되는 거잖아. 왜? 얘들아,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감마 제곱 더하기 델타의 제곱에 뭐만 붙이면 돼? 그렇지, 파이만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리고 감마 제곱 더하기 델타의 제곱을 구하려면 근과 계수를 잘 쓰시면 되겠지요. 됐어? 자, 그럼 받을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에요? 4가 되겠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근거 계수. 자, 두 번째는 여기서 그 다음에 감마 더하기 델타는 2가 나오겠고 감마 델타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볼 거야.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얘는 얘 제곱 16 한 다음에 마이너스 2ab니까 플러스 2가 나오면서 18이 나오게 되겠지요. 자, 여기에다 그 곱셈공식 변형은 안 돼. 여기서 설명 드릴 게 아니야. 자,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 감마의 제곱 더하기 델타의 제곱은 요거 제곱 4에서 빼기 2알파 베타니까 요거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6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럼 18 더하기 6이니까 총 넓이의 합은 24파이가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얘도 근거계수 문제로 풀 수 있을 건데요. 마찬가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풀어내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이것도 꽤 한 5번, 6번 정도 출제되었으니까 무조건 맞췄어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아직도 못 맞췄으면 복습, 계속 말합니다. 복습 열심히 해주세요. 알았죠?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은 다음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구역이 있대요. 직사각형이 있네. 자, 근데 철수가 A 지점에서 출발해서 자, 여기 지점 출발해서 자, 다음에 두 지점을 지나서 선형이를 만나려 한대. 자, 그럼 얘는 뭐야? 펼쳐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무슨 화? 그렇죠. 좌표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좌표화를 해서 얘를 펼쳐야 된다라는 거겠지. 어쨌든 우리 최단 이동거리니까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되겠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필 건데 그럼 원점을 여기다가 두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됐어?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가 무슨 축이 돼버리고 X축이 돼버리고 이 친구가 Y축이 된다 이거지.
그럼 자, 좌표를 설정할 수 있을 거야. 누구의 좌표를? B랑 A를. 갑니다. B 뭐야? X가 8만큼 가고 위로 3만큼 갔으니까 얘는 8,3이 될 거예요. 자, A라는 친구는 오른쪽으로 4만큼 가고 위쪽으로 10만큼 갔으니까 얘는 4,10이 될 거라고. 됐어?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이 만나는 이 지점들이, 이 담의 지점들이 Y축과 X축 위를 움직이는 동점이 될 거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쟤네들을 거울로 봐서 우리 대칭 이동을 시킨다. 자, 그럼 얘를 똑바로 쳐다보면 밑에 딱 생기겠죠? 그럼 얘 몇 콤마 몇? 8,43이 되고, 잘 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으니 난 이제부터 B 얘를 이걸로 다시 봐도 상관이 없겠죠. 다시 갑니다. 얘도 여기를 움직이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또 똑바로 쳐다보면 여기에 완성이 되겠죠. 이 친구는 마이너스 4,10이 되면서 잘 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지겠지요. 그럼 자, 생각해 볼게. 그러면 여기부터 길이. 자, 일로 갔다가 일로 가는 거리는 어차피 얘랑 똑같죠? 그러면 여기 갔다가 일로 가고, 여기 갔다가 일로 가고, 여기가 일로 가면 되겠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하면 돼? 너 달려. 너 직선으로 달리자. 쭉 달리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때 최단 이동 거리를 구할 거니까 자,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0이죠. 얘랑 8,43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의 차이는 12가 나겠죠? 플러스 12만큼 차이 나고 얘는 차이가 뭐 마이너스 13만큼 차이 나니까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만 잘 하시면 돼. 자, 그럼 한번 우리 계산력 한번 볼까요? 12의 제곱은 144가 되겠고 13의 제곱은 169가 되면서 얘는 303이 답이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303이 아니라 313이죠. 아, 계산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루트 313이 답이 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 같은 문제는 철사 문제니까 대칭 이동 잘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는 원과 직선이 서로 만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그림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자, 원과 직선이 만나려면 원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든 한 점에서 만나든 하시면 될 것 같아. 됐어? 그러면 우리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보통 D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D랑 R 중에 누가 더 길어? 그렇죠. R이 더 길죠. 근데 D가 R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하면 되겠지. 같으면 접하니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쨌든 우리 D만 잘 구하면 되니까 중심부터 얼른 찾아볼게요. 그럼 얘는 X 빼기 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자, 3 넘겨서 4랑 1을 더하시면 얘가 8이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럼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2 콤마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이랑 이 직선과 거리를 잘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D 구해볼까요? D 구해보면 루트 뭐예요? K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대입합니다. 그럼 2K 플러스 1 플러스 K가 누구보다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정리 좀 해볼게. 어차피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양변에 얘를 넘겼을 때도 상관이 없겠죠. 뭐가? 부등호 방향이. 자, 갑니다. 자, 그럼 절대값 3K 플러스 1 자, 넘어가면 2 루트 2K 제곱 플러스 2가 나올 거야. 자, 양변 제곱해 볼게요. 그럼 얘는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은 자,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자, 4고요. 곱하면 8K 제곱 플러스 8이 나오겠다. 자, 그럼 넘어가서 계산하시면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7은 0보다 작거나 같으니 자, 위로 올라와서 계산할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K 플러스 1이 아니죠. 7이죠. K 플러스 7과 K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 얘는 마이너스 7부터 1까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때 정수 K의 개수를 구할 거니 1부터 마 7까지 차이는 8개지만 등호가 2개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더해서 9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처리하시면 될 거겠고요. 설마 이 부등식에다 정수계수 셀 때 둘의 차이를 빼세요. 빼. 1에서 마 7 빼면 8이야. 근데 등호가 2개 있으면 1개 더 붙이는 거고 등호가 하나만 있으면 안 붙여도 되고 등호가 둘 다 없으면 하나 빼시면 된다를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15번은 그냥 D랑 R에 대한 관계식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은 서로 다른 세 직선인데 아마 다 똑같이 일치시키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일단 상수항도 다 다르고, 그쵸? 자, 근데 이때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뉜대요. 자, 네 부분으로 쪼개진다라는 거면, 자, 어쨌든 우리가 이 평면을 네 부분으로 쪼갠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 얘는 우리 단원으로 조금 따지면 위치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위치 관계는 두 개만 기억을 해보자. 우리 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뭐 있냐면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라고 먼저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를 기본으로 갖고 가봅시다. 얘들아,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의 하나, 차이는 딱 하나야. 만나지 않는다는 평행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봐봐. 생각해보자. 어떤 두 직선이 있을 거야. 그치? 자, 뭐 하나밖에 모르긴 하겠지만 지금 어떤 두 직선이 예를 들어봐. 만나. 몰라. 그냥 만나. 그럼 이미 평면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완성되기 때문에 어떤 직선이 하나 더 와도 어떻게 돼? 6개로 쪼개져요. 6개로 쪼개진다고. 그럼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치? 이미 4개가 완성이 됐잖아. 그러면 일단 만난다기보다는 만나지 않는다가 되겠지.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평행하다라는 걸 기준으로 볼 거야. 그럼 봐봐. 평행하대. 그럼 어떤 직선? 첫 번째 직선 L이라고 할게. L이 이렇게 있어. 그럼 두 번째 직선도 이렇게 있을 거야. M. 그럼 이미 하나, 둘, 세 개로 쪼개졌지. 아직 여유가 있네. 그래서 저 위치 관계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제부터 또 해볼까? 그럼 이제부터 만나볼까? 근데 만나면 안 된다 그랬지? 방금 만나는 순간 또 크로스 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올 거야. 그럼 얘도 또한 어떻게? 얘도 안 만나게 해볼까? 그럼 얘는 N 직선 해볼게.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로 쪼개질 수 있으니 네 부분으로 쪼갤 수 있는 건 평행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 직선이 셋 다 평행해야 되는구나를 따질 수 있어야 되겠지요. 괜찮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평행을 구할 거면 이제 기울기를 다 구하면 되는데 또 기울기를 다 구하지 말고 어떻게 구해? 비율 넣어서 잘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 자, 한번 해볼게. 잘 따라와봐. 얘들아, 봐보세요. 얘들아, 이 입장 봐. 여기서 몇 배 때리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4배, 4배, 4배 때리면 되지. 4배 때리면 4가 되잖아. 그치? 그럼 4배 때리면 마이너스 4b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b는 4분의 1이 끝이야. 괜찮지?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럼 이번에 누구? 쟤. 얘 볼까? 얘 봐봐. 2 보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2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똑같죠? 2를 곱해봐. 그러면 a는 8이 되겠죠. 이렇게 비율상으로 구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그 두 개를 뭐 할 거냐면 2ab를 구하래. 그럼 따라서 2ab를 구할 거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2 곱하기 8 곱하기 4분의 1이 나올 거니 정답은 8이 아니죠. 왜 8이야? 4가 나오게 되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뭔가 어떤 직선들이 평면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는 위치 관계를 조금 생각하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것 또한 복습 과정이 될 테니까 아마 4부분 말고 6부분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위치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일단 만나지 않는다 정도를 기본적으로 세팅해놓고 들어가시면 괜찮을 거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됐어요? 자,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은 직선이 이차함수와 원 둘 다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각각 처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2차 함수랑 접하니까 뭐 하면 돼? 갖다 놓고 판별식 때리면 되겠죠. 자, 갑니다. 자, 그러면 2x 제곱 친구와 ax 더하기 b가 똑같다 놓고 풀어준 다음에 다 넘겨서 판별식은 0을 쓰면 되겠죠. 왜? 접하니까. 자, 갑니다. 그럼 얘는 2x 제곱에 마이너스 ax에 마이너스 b는 0이야. 자, 판별식 때려볼까? 그럼 a제곱 플러스 8b가 0이 나오겠다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올 수 있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럼 두 번째 원이랑 접하는 거니까 자, 원은 우리 뭐 공식을 막 써도 되겠지만 지금 문자가 2개라서 그냥 d는 r만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d는 r을 쓸 거니까 d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중심이 0,-1에 반지름은 1이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저기 직선을 일반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처리도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럼 D 구해볼까요?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자, 0 넣으면 없어지고 1 넣으면 1 플러스 b가 누구랑 똑같다? 1과 똑같다. 됐어? 자, 그럼 넘겨서 제곱하시면 되겠죠? 자, 제곱해 볼게요. 그럼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a제곱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1은 없어지게 될 것 같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둘이 연립하면 되겠죠? 자, 근데 a제곱은 8b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a제곱이 뭐랑 똑같다고요? 8b랑 똑같대. 뭐가 a제곱 8b랑 똑같아? a제곱은 마이너스 8b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그럼 b제곱은? b제곱 플러스 10b가 0이야. 그럼 b가 뭐하니 뭐야? 0 아니면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잘 생각해 볼게.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뭐라 줬냐면 단 a가 0이 아니라고 했어. b가 0이야? 그럼 a가 0일 거 아니야. 그럼 너 탈락. 그럼 b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그렇죠. b는 마이너스 10일 수밖에 없고요. b가 마이너스 10이면 a제곱은 뭐가 돼? 자, 불러줘. 자, a제곱이 마이너스 8b니까 얘는 80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문제에서 a제곱 빼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 80에서 10을 더하는 게 되겠죠. 그럼 정답은 90으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얘는 그냥 2차 함수랑 원 그냥 각각 계산해서 연립하라는 문제가 될 거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뭐 하나씩 잘 판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나왔네. 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와, 뭔가 이상해. 그래, 얘들아,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을 쓰고 싶으면 0,0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 이거 많이 했었어. 그래서 우리 무슨 파악하자고 했죠? 그렇죠. 0,0이 아니면 꼴 파악, 그러니까 모양을 파악해서 보는 문제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평행 이동시키자 이 말이야. 자, 그럼 x 대신 x 빼기 1이 들어가면 되니까 자, 갑니다. 원래 공식은 얘 곱하기 x, 얘 곱하기 y는 4 이렇게 나왔는데 어차피 얘도 같이 평행 이동시켜 줄 거니까 바로 문제를 풀기로 했었죠. 자, 뭐냐면 원래 루트 3 플러스 1x인데 그거 말고 꼴 맞춰서 빼기 1을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 또 x 빼기 1. 자, 마찬가지 2도 2 빼기 1, y 빼기 1 여기 있는 모양을 그대로 맞춰서 풀기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는 뭐 어차피 반지름은 절대 안 바뀔 거니까요. 그럼 자, 얘를 계산했을 때 얘가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짜 맞추면 되는 거야. 자, 이제 개수비교법 하러 가봅시다. 자, 그럼 얘는 없어지니까 루트 3 x 빼기 1 나올 거고요. 얘는 y 빼기 1은 4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맞추면 될 것 같아. 그럼 전개해볼까요? 그럼 얘는 루트 3x 플러스 y 마이너스 루트 3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넘으면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와서 자, 오른쪽에 지금 상수항이 전부 다 맞춰놨어. 그럼 a가 뭐예요? 루트 3이 나오겠죠. b가 뭐예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하래?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보라고 했으니 정답은 3 플러스 1이라서 얘는 답이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답이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그냥 D는 R 써주시게 되면 얘들아 너무 어렵게 될 거니 자, 이 꼴 파악을 잘 문제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발 좀 이제 익혀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을 문제 다 쓰진 않았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해볼까? 자, 직선 x 플러스 2y 빼기 3은 0에 평행한 직선 L이니까 자, 요거 평행이니까 막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2분의 3이 나올 거야. 그럼 얘랑 평행한 직선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t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t 말고 k로 할까 우리? 난 k가 좋아. 몰라, 그냥 k가 좋아요. 자,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자, 그럼 이 직선에 대해서 x축, y축과 만난 두 점인데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해볼게. 자, 지금 그림을 그릴 건데요. 자, 지금 직선이 그러니까 기울기 음수니까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맨 마지막 줄 읽어볼래요? O는 원점이고 점 A의 x좌표와 점 B의 y좌표는 양수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A랑 x축과 y축을 만난 점 A, B인데 둘 다 양수가 돼야 될 거니 이런 식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 만나는 거니까, 자, 얘 뭐가 돼? 2K가 되겠네. 자, 2K를 넣어야 없어지니까. 그럼 얘는 0분의 K, 0,K가 나와야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럼 그때 문제에서 뭐랬냐면 삼각형 OAB. 자,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잖아. 자, 그럼 OAB에 뭘 구하래? 둘레를 줬어요. 그럼 둘레 구해볼까? 자, 둘레란 2K랑 K를 더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럼 뭐야? 높이랑 밑변 더하면 3K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루트가 필요해. 왜? 여기 길이니까. 그러면 4K제곱 더하기 K제곱이니까 5K제곱이 나올 거야. 따라서 얘가 뭐래요? 9 플러스 3루트 5가 될 거니, 자, K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니? 그렇죠. 3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K가 3이야. 그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얘를 AX 더하기 BY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잘 맞춰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K가 3이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3이고 양변에 1을 곱할게. 그럼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나오게 되겠죠. 됐어? 그럼 싹 다 넘길게. 봐봐. 넘기면 X 플러스 2Y 빼기 6은 0이야. 자, 그럼 여기서 상수항이 맞지 않으니 상수항을 잘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만 다 곱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을.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y 플러스 2는 0이니까 자, 이 친구가 a가 될 거고 이 친구가 b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마이너스 1로 계산이 가능하겠다.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평행하니까 기울기를 잘 이용한 문제로 풀어줄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문제 천천히 읽어보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은 안 풀고 본 친구도 많을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이해를 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자. 자, A, B, C가 있으니까 일단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 자, 한번 그려볼게. 요렇게 그릴 거야. 왜 이렇게 그린지 볼까? 여기 0,0이야. 자, 여기 K,0이 나오니까 C가 나올 거야. 자, K,0. 자, 여기 정은 0,0이고, 자, 여기는 0,6. 자,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삼각형,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 수 있겠다. 괜찮아요? 자, 그럼 문제 읽어볼게. BC의 중점을 M이라고 놨기 때문에 여기가 M이야. 자, 그럼 중점을 줬으니까 괜찮은데? 각 A의 이등분선도 줬으니까, 근데 봐봐. K가 움직이니까 각의 이등분선도 막 달라질 거란 말이야. 자, 무조건 각의 이등분선이 중선이랑 같을 이유는 없을 거야. 그치? 근데 얘 중선이니까 일단 얘는 갖다 놓고 먼저 풀어볼게. 왜 그러냐면 봐봐. 중점 줬죠. 근데 마지막 주는 단서를 봐봐.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이거 어디서 받은 거 아니야? AB제곱 더하기 AC제곱? 왜 나한테 중점 줬을까? 2A인 적을 똑같아. 얘만 다르네. 그럼 일단 첫 번째. 나는 중선 정리를 조금 이용해서 풀 생각을 할 것 같아. 자, 중선 정리 불러볼래요? AB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뭐다? 그렇지, 2배의 AM제곱 플러스 MC의 제곱이 될 거야. 괜찮아? 근데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밑에랑 비교해볼게. 얘 2로 묶어서 보자. 그러면 2에 AM의 제곱 플러스 4MD의 제곱이야. 그럼 얘들 똑같을 거니까 그냥 MC 제곱하고 4MD 제곱하고 똑같구나.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MC의 제곱과 4MD의 제곱이 똑같다요.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MC랑 MD는 뭐냐면 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선 어차피 양수만 볼 거니까 MC는 이 MD랑 똑같을 거라고. 그럼 우리 이 조건도 많이 보지 않았어요? MC랑 MD에 대한 관계, 비례식을 준 거죠. 따라서 내가 여기서 첫 번째 조건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건 MC는 MC 대 MD는 몇 대 몇? 2대 1이 나오겠다. 요 정도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해. 두 번째는 이제 무슨 선을 잘 이용할 거냐면, 그렇죠. 각의 이등분선을 먼저 이용할 거야. 자, 각의 이등분선이 BC랑 만나는 점을 D라고 얘기한대. 그럼 생각을 해볼게. 근데 지금 MC가 있어, 얘들아. MC 길이가 이렇게 있는데 얘 지금 1대 1이란 말이야. 괜찮아요? 자, 근데 MC 대 MD가 2대 1이야. 그럼 봐봐. MC가 1이야. MC가 2야. 길이가 2야. 근데 MD가 1이 되는데 그럼 D가 어디 있어야 돼? 그렇죠.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고. 왠지 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뀔 거야. 봐봐. 여기가 1대1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MD 대 MC가 여기가 2대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우리 옛날에 기억나요? 비율은 하나로 맞춰주는 게 좋다고? 그럼 난 이제부터 여기를 2대 2로 맞춰주는 게 좋겠다. 괜찮아? 자, 그러면 얘가 2대 1이니까 여기도 2대 이 D도 1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각의 이등분선 특징을 한번 이용해 볼까? 얘들아, 각의 이등분선 특징이 뭐였지? 아, 제대 제는 제대 제였잖아. 그치? 그럼 볼게. 자, 여기 길이가 몇이었죠? 6이었죠. 요 길이는 K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D가 2개이기 때문에 2개에 대한 비율이 나올 거야. 자, 갑시다. 첫 번째부터 볼게, 얘들아. 첫 번째 이제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자, 주황색부터 볼게. 만약에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다 치자. 갑니다. 그러면 6대 K는, 자, 첫 번째 6대 K는, 자, 얘 대 얘잖아. 근데 봐봐. 얘 대 얘니까 여기 총 몇 칸이야? 2칸, 1칸이지. 그럼 총 3대 1이 나올 거 아니야. 3대 1이 나오겠네. 첫 번째 각의 이등분선에서. 그럼 자, 얘 2배 때리면 되니까 얘도 2배 때려서 K는 2가 나온다. 끝이 나올 거야. 자, 한 번 더 보라색 볼까? 자, 이번엔 각의 이등분선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아까 그 MC와 MD의 비율로. 가볼게. 다시 6대 K는 6대 K는 얘 대 얘가 나올 거야. 근데 잘 봐. 여기 몇 칸이야? 2칸, 1칸, 1칸이지. 그럼 1대 3이 될 거야. 1대 3이 되겠지. 그럼 따라서 여기 6배 때릴 거니까 얘도 6배 때리면 K는 18이 나오면서 2개 나오겠죠? 그럼 K의 모든 값의 합이니까 정답은 20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자, 얘는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만들어서 칸수를 잘 배치를 한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특징, 몇 대 몇이 몇 대 몇이다로 이용하는 문제가 될 거야. 자,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진짜 모르겠죠? 너무 어려울 거야, 얘들아. 이 비율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알겠죠? 그럼 얘도 한번 복습해보시고 안 되면 꼭 질문하세요. 알겠죠?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은 원 x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전체 제곱은 8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치? 자, 그럼 중심 좀 찍어보면서 할 건데요. 자, 여기 0,2가 요쯤에 있겠다. 그리고 반지름은 2루트라는 건 알 수 있어. 자, 그리고 위의 점 2,4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위의 점에서 접선이니까 우리 꼴파악해서 문제 풀기로 했지. 자, 이거 모르시면 안 돼, 이제는. 자, 그럼 2 대입하면 2x가 되겠지. 얘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 4는 이만큼 빼라고 했으니까 2를 빼고 y 빼기 2는 8. 자, 이 꼴파악 모르면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안 돼요. 자, 갑니다. 그러면은 2, 8이니까 다 약분되려서 x 플러스 y 빼기 2는 4가 나오겠지. 따라서 x 플러스 y는 6이 나올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 좌표는 6,0이 나오고 얘는 0,6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넓이를 잘 볼 건데, 얘들아. 이거 잘 보세요. 자, 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볼게, 얘들아. 지금 우리가 반지름을 그을 수 있는 데가 2개예요. 뭐지?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반지름 2개일 거야, 이렇게.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우리 어쨌든 뭘 구할 거냐면요. 이 넓이를 구할 건데, 우리 이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늘 했던 거. 전체에서 빼는 거야. 자, 전체에서 뭘 뺄 거냐면, 얘들아. 봐봐. 지금 난 뭘 뺄 거냐면요. 이 전체 직각삼각형 보여요? 자, 이 전체 직각삼각형에서 잘 봐. 전체 넓이가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이야. 곧 18이 나오겠지. 18에서 뺄 거야. 저 흰색 부분 있지. 여기. 요 부분을 뺄 거거든. 근데 여기서 잘 구분을 해보시면 첫 번째 이 보라색 얘를 잠깐 싹 지워볼까? 그럼 얘는 이 직각삼각형과 뭐가 나와? 부채꼴이 나와. 그럼 난 이제부터 너네한테 부채꼴을 좀 알려줘야 돼. 자, 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거든요. 왜? y가 0이잖아. 그러면 자, y 0 넣어볼게. x제곱은 4 넣어가면 4가 돼서 뿔마 2가 나올 거야. 그럼 여기가 2겠네. 그럼 여기가 2,0이 나오면서요. 자, 봐봐. 어렵지 않아요? 여기 2예요.
여기가 2입니다. 그러면 직각 2디면 삼각형이니까 2가 나와서 여기 넓이는 2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전체 아까 저 부분 넓은 2가 나올 거야. 자, 그럼 봐보자. 여기 몇 도니? 45도지. 왜? 1대1대 루트 2잖아. 45도. 그럼 나머지 파란색으로 볼까? 아, 노란색으로 봐야 되겠다. 안 보일 것 같아. 자, 여기는 135도예요. 자,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건데, 얘들아, 너네 부채꼴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야 돼. 자, 부채꼴은 원의 일부야. 그치? 피자나 케이크 생각해보세요. 원의 일부야. 그러면 한 바퀴 밭도 360도거든. 자, 그럼 봐봐. 원의 일부니까 부채꼴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의 넓이에서, 원의 넓이 8파이죠. 자, 8파이에서 360도 중에 한 바퀴가 원이잖아. 그치? 거기서 몇 도만 갖고 가겠다고? 아, 135도만 갖고 가겠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됐어? 자, 그럼 360이랑 135도를 나눠봅시다. 그럼 5로 약분하면 얘는 72가 나올 거고 5로 약분하면 27이 나와. 그럼 더 약분 가능하겠죠? 얘는 9, 8분의 9, 8, 72, 3이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얘는 이렇게 없어지니까 몇 파이만 남아? 3파이만 남겠네. 그럼 따라서 여기 어디? 요 넓이는, 요 초록색의 넓이는 2 더하기 3파이가 나오겠다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18에서 여기를 빼주게 된다고 하면 18 빼기 2 빼기 3파이니까요. 얘는 16 빼기 3파이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반지름에 대한 보조선을 어떻게 그을 수 있겠냐랑 부채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는 거, 그리고 큰 틀의 내용은 전체 넓이에서 저것만 싹 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우리가 요 이상한 놈들을 구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 추기모에서도 한 4번 정도 나왔는 것 같아. 어떤 이상한 넓이를 구할 때는 쪼개서 구하거나 전체 넓이에서 빼주거나를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21번까지 됐으면요. 자,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각자에 맞는 선택 과목 들으시면 되고요. 자, 공통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은 다음 집합 중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야. 자, 써보면서 가볼게. 자, 1번 봐봐, 얘들아. 1번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다, 일단 얘들아, 1, 2, 3, 4번이 조건제시법이니까 x를 다 구할 거야. 그치? x가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1, 2, 3, 5 미만의 소수야. 소수 뭐지? 2랑 3밖에 없겠죠? 오케이, 2랑 3 존재. 자, 2번 볼게요.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홀수. 뭐 있죠? 1, 3 이렇게 있죠. 야, 이미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 답이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센스 있는 친구들 잘 봐봐. 5번이 뭐니? 1하고 3이죠. 그럼 답이 몇 번이야? 아, 얘네들이 이미 똑같으니까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뭐 딱히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3, 4번 마저 한번 풀이해봅시다. 자, 3번. 3의 양의 약수니까 얘도 당연히 1하고 3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4번.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그는 1하고 3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요 큰 어려움 없으니까 23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집합 S부터 한번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자, 집합 S는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고요. 자, X라고 줬기 때문에 원서는 X만 잘 구하면 돼. 자, 근데 X는 10보다 작은데 2와 3의 배수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자, 2랑 3의 배수니까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잘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4도 있고요. 6은 공통으로 있고, 그 다음에 8도 있고, 9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얘 부분집합이라 그랬으니까 이 6개로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어디에 반응해야 돼? 적어도 나왔으니까 6건에 반응할 수 있겠죠. 애들 한 개 홀수를 가진다는 건 반대말은 홀수를 한 개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체에서 홀수를 안 가지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자.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선택권이 다 있었겠죠, 원래는. 근데 거기서 뺄 거야. 그럼 잘 봐야 되라.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가진다는 건 홀수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지 짝수를 가진다는 아니야, 얘들아. 짝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홀수. 자, 이거 반대말 잘 쓰자. 홀수를 가지지 않는다가 6건인 거야. 알았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짝수를 가진다라고 하면 안 돼. 짝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렇죠? 자, 갑니다. 그러면 홀수를 안 가질 거니까 너 선택권 없어지고 너도 선택권이 없어질 거야.
그럼 몇 개 선택권만 남아? 자, 짝수들의 선택권만 남겠지. 왜? 얘들아, 2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잖아. 짝수가 무조건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없으면 얘들아 봐봐. 적어도 한 개 홀수를 가진다는 것 중에 봐봐. 홀수가 아닌 거, 홀수가 없으면 공집합도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자, 4개의 선택권이 존재하니 2의 4제곱이 되면서 얘는 64에서 2의 4제곱 16을 빼니까 정답은 48가지가 되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얘들아.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가진다는 건 홀수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지 짝수로만 이루어진다가 아닙니다. 알았죠? 요거 되게 잘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은 두 집합 A랑 B가 있는데 당연히 조건제시법에서 A에 대한 것만, 아니 X에 대한 것만 잘 구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를 나눠주는 것 같아. A가 B 안에 들어가는 것과 B가 A 안에 들어갔을 때 자연수 K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잘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이거는 인수분해 되겠죠. X 플러스 1과 X 빼기 4로. 그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 얘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요? 4까지는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자, 그 다음 B도 볼게. 절대값이 작다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그렇죠. 부호만 반대로인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나올 수 있겠다. 그럼 이제부터 부등식 문제로 바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 얘들아, A가 B 안에 들어가는 케이스부터 볼 거야. 자, A가 B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야지. 그럼 B가 훨씬 커야 되겠네? 그럼 B를 더 크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그릴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4까지가 이렇게 안에 있는 그림만 그려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비교만 하면 되겠네. 자, 비교해 봅시다. 얘들아, 마이너스 K랑 마이너스 1 중에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더 크고요. 동시에 4랑 K 중에 K가 더 커야 되겠죠. 이제부터 등호의 유무야. 이거는 공통수학 1에서 떼고 왔었어야 돼.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간다. 얘들아, 얘는 하나 더 갖고 있죠. 둘이 같다고 놓게 풀게. 어차피 등호니까. 둘이 갖다 놓으면 얘들아, 지금 흰색이 조금 더 많아야 되거든. 원소의 개수가 많아야 범위가 더 큰 거잖아. 근데 얘는 갖고 있고 얘는 안 갖고 있어. 그럼 붙으면 같으면 안 되겠죠. 붙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한 개 더 갖고 있으니까 말이 안 돼요. 얘가 더 커지게 됩니다. 다시 얘도 마찬가지야. 얘네 둘이 같아지게 되면 4라는 걸 얘는 갖고 있고 안 갖고 있죠. 그럼 얘가 한 개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등호 붙이면 안 되고요. 그럼 얘는 K가 1보다 크고 K가 4보다 크니까 동시 범위는 K가 4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따라서 첫 번째, 이 K의 자연수의 그래서 무슨 값 구하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 4보다 큰 최소값은 5가 나오게 되겠지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볼게. 두 번째 케이스는 B가 A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야. 그럼 반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반대로 그려볼게. 그러면 이제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안에 마이너스 K랑 K까지의 범위가 쏙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또 비교만 먼저 들어가시면 되겠죠. 비교하시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K 동시에 K가 4 물어볼까? 이거 등호 봐봐. 얘 갖고 있고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어야 한 개 더 많아지겠죠. 그럼 얘들이 만나도 얘는 갖고 있지만 얘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한 개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등호를 붙여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K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동시에 K는 4보다 작거나 같으니 공통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죠. 따라서 B가 A 안에 포함되는 K의 최대값은 자연수는 1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X랑 Y를 잘 더해서 계산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6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이 등호의 유무는 잘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마지막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집합 원소를 다 주고 있죠? 그럼 제발 뭐 하라고?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 좀 그려봅시다. 얘들아, 10 이하의 소수니까 빨리 불러볼까? 2, 3, 5, 7, 끝 4개밖에 없죠. 자, 그럼 A랑 B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야. 자, 봐봐. A랑 B를 이렇게 그릴 거야. 자, 그럼 공통이 있겠죠? 공통이 누구죠? 2랑 7밖에 없네. 2, 7밖에 없고요. 자, 그럼 A에는 뭐가 있어? 3하고 5가 존재할 수 있고 나머지 얘는 1, 5도 있네요. 같이 5, 2, 5, 7도 있네. 얘 2랑
5랑 7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 2, 5, 6, 7, 8, 9 이렇게 있을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이 그림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야. 자, x는 어디에 부분 집합이냐면 그냥 집합 x야. 근데 처음에 b차집합 a랑 x랑 합했더니 x래. 그럼 자, 저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요거겠죠. 합집합이 x라는 건 b차집합 a가 어디 안에 포함된다? x 안에는 무조건 포함되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x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얘들아, x랑 b를 뺐어. x에서 b를 빼버렸어. 근데 없대. 그러면 b가 훨씬 큰 거니까 b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생각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냐면 x는 b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선택권을 결정해줘야 돼. 누가? b에서만. 됐어요? 그럼 b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 선택권을 선택할 건데 b 차집합 a가 무조건 들어야 된대. 그럼 이게 뭔 말이니? b 차집합 a는 1, 6, 8, 9는 다시 1, 6, 8, 9는 무조건 x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니까 쟤는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들어와야 되거든. 그럼 생각해볼까 얘들아? 봐봐. 그러면 B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 1, 6, 8, 9는 선택권이 없어. 무조건 들어올 거야. 그러면 나머지 2, 5, 7은 너네 마음대로 해 이거잖아. 그럼 선택권은 몇 개만 존재해? 3놈만 존재하니까 얘는 총 8개밖에 나올 수가 없겠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부분 집합 개수는 말 그대로 계속 얘기합니다. 무슨 권? 선택권을 잘 고민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풀 수 있다. 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이제 아우트로로 잘 가서 영상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도형 22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P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우리 어떻게? 그렇죠. 2차 함수 최대최소와 직선거리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요것도 이제 우리 8회 1번 참고하시면, 8회 1번 참고하시면, 우리 중선 정리로 푸는 것도 설명해 놨으니까, 제발 중선 정리가 어떻게 푸는지 모르면 꼭 확인해 보세요. 알았죠? 자, 근데 얘는 지금 y는 x 플러스 2니까 모양이 되게 간단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 최대최소로도 풀어볼 겁니다. 됐어? 자, 그럼 얘는 내가 그냥 a, b가 아닌 a, a 플러스 2로 놓은 다음에 b를 잠깐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갑니다. 그럼 이제 식만 제대로 세우면 되니까 빨리 세워볼게. ap제곱 a랑 4의 차이니까 a 빼기 4의 전체 제곱, 그 다음 a 플러스 2랑 3의 차이니까 a 빼기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a랑 2의 차이니까 a 빼기 2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2랑 1이니까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야. 자, 그럼 계산해볼까? a제곱이 총 4개가 나오면서 4a 제곱이 나올 거고요. 자, 도와줘.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a에서 마이너스 14a, 마이너스 12a. 아, 마이너스 12a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고 16, 17, 21, 22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얘들아, 얘 최소값이 아니고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a를 잘 구해라 라고 하니까 우리 무슨 방정식? 그렇죠. 추계 방정식만 잘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추계 방정식만 잘 구하면 되는 게 아래로 블록일 때, 그 꼭지점일 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자, 마이너스는 없어지게 되겠죠. 그럼 8분의 12가 되면서 얘는 2분의 3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2분의 3이 나올 거니까, 맞죠?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4a, 마이너스 12. 맞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2분의 3이니까 a는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b는 2분의 2를 더하면 2분의 3 플러스 2라고 둘까요? 그냥? 귀찮으니까. 자, 그럼 a랑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둘이 더하시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은 3 플러스 2가 나오면서 정답은 5로 결정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선 정리로 푸는 것도 꼭 복습하셔야 돼요. 안 돼 있으면 꼭 보세요. 알겠죠?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저 직선 LM을 이용해서 한번 참거짓을 따져보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문제 시킨 대로 한번 해볼까?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문제는 얘네가 시킨 대로 하셔야 돼요. 일단 참이라고 생각하고 풀다가 말이 안 맞잖아? 그럼 그때 그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가 0이래요.
자, a가 0일 때니까 한번 빨리 볼까? 자, a가 0이면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과 자, a가 0, 0 들어가면 4x는 8이니까 4x 더하기 8은 0이니까 얘들아 이거 어떻게 그려? y는 2는 이렇게 그리죠. 그렇지?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는 이렇게 그릴 거잖아. 그럼 얘가 무조건 90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보고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직선 L. 자, L만 보면 돼. 직선 L은 A 값에 관계없이니까 A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자, AX 플러스 1 빼기 Y 플러스 2가 0이니까. 잘 볼게. A 값에 관계없이 그럼 여기가 0이 돼줘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건 틀렸네요. 자, 문제에서 마이너스 1,2가 아니고 1,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 디귿도 봐봐. 직선 M이야 이번엔. M을 잘 보시면 A 값에 관계없으니까 A로 묶어주게 된다면 Y 플러스 3 플러스 4X 플러스 8은 0이다.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X가 몇?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A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날 건데 얘는 맞게 써줬네요. 그래서 얘는 참이 되겠다. 거기다 기억 디귿이 맞으니까 그럼 답이 일단 2번밖에 될 수가 없겠네. 그치? 2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리을까지 한번 봐야 되겠네. 자, 두 직선이 평행하기 위함이니까 마지막 문제니까 이거 그대로 써볼게요. 평행이니까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죠. 자, 몇 분의 몇? 그렇죠. 4분의 2. 비율만 보면 되겠죠. 4분의 2가 마이너스 a분의 1과 똑같지만 마무리 지었을 때 얘들아 얘랑 같으면 안 된다고 해서 분명히 일치랑은 같으면 안 된다고요. 상수항까지 같으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보면 되는데 자 어쨌든 얘만 조사를 해도 마이너스 a제곱이 4가 되는 친구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됐어? 왜? a제곱이 어떻게 음수가 나옵니까? 허수도 아니고. 그치? 근데 얘는 a 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말이 맞지 않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기억년 디귿 문제들은 어떻게 푼다고? 보기를 보면서 모순이 발견되면 그으시면 되고요. 얘가 맞는 말 하네? 그럼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그건 안 돼. 자기 추측으로만 푸시면 절대 틀리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24번은 보자마자 이 자취의 방정식이 뭐다? 그렇죠, 얘들아. 바로바로 안 나오면 안 돼, 이제. 자, 얘는 가계 이등분선 문제다. 자, 아마 이건 9회인가요? 9회 때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자, 뭐냐면, 자, 직선 두 개가 있어. 볼게. 두 직선이 있게 3x 빼기 y 빼기 2는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려볼 거야. 두 개 그린 이유는 두 개 나왔으니까. 근데 둘이 무슨 관계니? 3, 마삼, 이 수직이네. 근데 봐봐 얘들아.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있는데요. 자, 우리 각의 이등분 특징을 볼게. 각의 이등분 특징은 자 이렇게 쭉 각을 이등분하면 여기 위에 P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때 여기 좌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서로 동일하다가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이었단 말이야. 그럼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이렇게 빨간색처럼 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도 각을 이등분할 수 있으니까 총 두 개가 나오는 게 맞겠죠. 됐어? 그러면 당연히 이 직선 처음 거랑 두 번째 거랑 어떻게? P는 x, y라고 주고 있잖아. 그럼 거리를 두 개 구한 다음에 같다고 놓고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얘랑 거리를 갖다 놓고 풀 거니까 루트 3의 제곱 9 플러스 1이니까 루트 10분의 절대값 3x 빼기 y 빼기 2가 나오겠고 자, 얘랑 같을 거야. 밑에 것도 해볼게. 얘는 루트 10분의 절대값 x 플러스 3y 빼기 4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됐어? 그럼 루트 10이 똑같으니까 위에 절대값만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무리 해볼게. 그럼 절대값 3x 빼기 y 빼기 2와 절대값 x 플러스 3y 빼기 4가 똑같을 거니 얘가 왼쪽만 플러스 놓고 오른쪽을 뿔마로 두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3x 빼기 y 빼기 2는 x 플러스 3y 빼기 4도 있을 거고 또는 얘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도 있을 거다. 그럼 각각 계산하면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오니까 그 두 개를 각각 주는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무리 지어봅시다.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2x 빼기 4y 플러스 2는 0이니까 x 빼기 2y 플러스 1은 0이다. 하나 나올 수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 얘 넘어가시면 4x
플러스 2y 빼기 6은 0이니까 2x 플러스 y 빼기 3은 0이다.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맞춰가시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플러스 1이 보이죠? 그럼 a는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y 보이니까 c가 2가 될 거고 d가 마3이 되니까 싹 다 뭐하래? 더하라가 아니야. AB 더하기 CD니까. 자, AB 둘이 곱하시면 마이너스 2고요. CD 곱하시면 마이너스 6을 더할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나오겠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자취는 서로 같은 직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은 요 원의 접선을 줬어. 기울기 3. 자, 근데 이 접선이 이 넓이를 2등분한대. 그러면 같이 한번 갖고 가볼게. 얘들아,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건 그 접선이 어딜 지난다고? 그렇지. 이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1,1을 지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끝난 거 아닌가? 1,1을 지나 기울기까지 줬어. 그럼 접선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럼 접선 구해볼까? 그럼 접선이 뭔데? y는 3x에 1 넣었을 때 1이 나오려면 2를 빼야 되겠죠. 끝났죠? 자, 그럼 이 접선이 나왔으니 근데 지금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 간단하게 D는 R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생각해볼게. 자, 그럼 3x 빼기 y 빼기 2는 0과 자, 중심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a까지 거리를 쟀을 때 그게 누구랑 똑같다? 반지름과 똑같다. 그러면 반지름은 루트 10이니까 루트 10은 자, 계산합니다. 루트 9 더하기 1이니까 10 똑같네요. 그리고 절대값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a 빼기 2가 나올 거야. 그러면 절대값 a 빼기 8은 10이랑 똑같으니까 a 빼기 8은 뭐다? 10 또는 마이너스 10이 나올 거야. 그럼 a는 양변에 8을 더할 거니까 2 또는 8을 더하면 마이너스 왜 2가 나오죠? 8을 더하니까 18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죠. 됐어? 근데 a의 절대값을 구할 건데 둘 중에 하나가 뭐야? 그렇지. 중간에 딱 숨어져 있잖아. a가 뭐보다 작다? 그렇지. 0보다 작다를 숨어져 있으니 절대값 씌우시면 정답은 2로 결정이 나겠죠. 괜찮습니까? 자, 얘는 뭔가 같이 봐서 푸는 문제가 될 거야. 그렇지? 문제를 다 읽어보면서 정보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7회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때요? 7회도 뭐 나름 할만하지만 또 100점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안 나오죠. 시간 분배를 좀 잘 하시고요. 아마 이 7회까지 왔으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쌤 생각엔. 자, 그러면 다시 1회부터 14회까지 본인이 틀린 거 잘 봐주시고요. 되게 어려운 문제도 중간중간에 섞여 있었죠. 그러면 그것들을 본인이 복습할지 안 할지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 그 문제들 빼고 나머지 다 맞출 수 있냐예요. 자, 그거 빼고 다 나머지 문제들을 맞출 수 있다. 그럼 복습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순서가 잘못됐잖아. 어려운 거 하기 전에 쉬운 거, 유형적인 거 전부 다 맞춰주셔야 되겠지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답을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또 새로운 이 문제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새 거가 다시 필요하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보내드릴 테니까 인증하시고 보내드릴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회차 말고 다음 시리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